한무경 의원님. 예. 예. 국민의힘 한무경입니다. 이태원 사고로 사망하신 분 그리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실장님과 그리고 안보실장님 두 분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오전 내 위원들의 그 이태원 사고에 대한 질의에 실장님은 참사 원인 규정이 먼저고 그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난 다음에 그 책임이 있다면 그 누구라도 일벌 100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입장은 변하신 거 없으시죠? 그럼요. 이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저께.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야당을 중심으로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현 정부를 흔들리는 시도가 몇몇 야당 의원들로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정권을 발목 잡아보자는 그런 정치권의 무책임한 자세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총리 장관 그렇게 하시지만 막 경질을 하면 또 인사청문회 입구에서 2달 이상이 공백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찰도 이루어지고 그런데 그거를 살펴봐야 될 경찰청장, 서울청장 이거 다 경질을 하면은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원인 분석과 경위를 좀 정확히 조사를 먼저 하자. 네, 예, 그게 저희 알겠습니다. 입장입니다. 예. 먼저 PPT를 보시면요. 전 정권의 청와대 대변인이시자 현 야당의 최고위원께서는 무려 40년 전에 성수대교 참사를 꺼내시면서 당시 총리가 사의를 했고 서울시장은 경질했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지겠냐 이런 SNS에 글을 올리십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태원 사고 발생 직후에 새벽까지 긴급회의를 2차례 여셨고 아침에는 대국민 담화 발표 후 현장으로 바로 달려가셨습니다. 아마 실장님도 이날 제가 알기로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텐데요. 같이 대통령께서 사고 당시 주로 어떤 지시를 내리셨는지요? 일단 11시 보고 받으신 다음부터 이제 긴급 구제해라. 그리고 이제 좀 있으니까 이제 뉴스나 그런 데서 호흡 정지되신 분이 많다.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러면 큰일 났다. 빨리 응급 체계 만들어라고 또 복지부 쪽에 또 지시를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야당은 참사의 원인 규명도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님의 책임론을 운운하는데 40년 사고가 아닌 전 정권에서는 어땠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시죠. 2017년 말에 13명이 사망한 인천 낚싯배 사고입니다. 이때 해경이 우왕좌왕되는 구조 모습에 모든 국민들이 분노했는데요.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만 사과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한 달도 안 돼가지고요. 무려 29명이 사망하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충청북도와 소방청의 지휘 실패 및 부실 대응이 밝혀졌는데도 당시 민주당 출신 도지사는 말로만 사과했습니다. 또 한 달 뒤에 51명을 사망케 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보면 당시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직접 대응 지시를 하겠다고 하니까요. 참모진들이 다 끝나면 보고하겠다 하는 만류하는 총극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이어서 2020년 4월에요. 38명이 사망하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요. 5일 뒤에서나 문 대통령께서는 매우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사고다라고 이렇게 치부하십니다. 그리고 2021년 17명이 사망한 광주 건물 분고 사고 때입니다. 이때 사고 다음 날 대통령이 광주시장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서면 브리핑만 달랑 전했었죠. 과연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었던 정권에서는 참사 발생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누가 책임을 졌을까 아무리 떠올려도 제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천 화재 당시에 유튜브에서 떡볶이 아주 맛있게 드시다가 또 한 번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2020년 대선 물난리 때 사망자 뉴스 보도 앞에서 몇몇 야당 의원들이 또 이렇게 서로 웃는 모습이 SNS에 잡히기도 했는데요. 물론 현 재난
사고의 1차적인 책임은 저도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정황으로 봐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용산경찰서장의 근무 혜택을 비롯해서 보고 지휘 체제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제 스스로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원인이 밝혀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반드시 물으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물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안보실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019년에 광화군 소재 한박도가 우리나라 영토인지 아시죠? 예. 근데 언론에서 한번 논란이 된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 한박도가 아직 우리나라 영토로 지정돼 있습니까? 아닌 걸로 알고. 아니죠. 2019년 8월 달에 한박도 논란이 커지자 9월 11일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국방부를 주관으로 하는 민간 합동 검증팀 구성을 지시하는데요. 검증팀 구성 4일 만에 한박도가 북한 통제하에 있다. 그래서 이 땅은 북한 땅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것도 발표 이후에 유엔군의 공식 입장을 받았는데요. 그것도 유엔군 사령부 간부로부터 원론적인 내용이 담긴 입장 메일 하나만 딸랑 받습니다. 이렇게 국방부가 시간이 쫓기듯이 발표한 직후에는 2019년 11월 초에 탈북어민 북송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초청을 준비하던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결국 김정은 초청을 위해서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된다고 한박도를 재빨리 북한 관할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한박도 인근 주민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국방부 발표 직후에 주민들은 한박도는 대대로 조상들로부터 조개와 굴을 채취하던 생활터전이다. 그래서 북한군을 철수시켜달라. 이런 말을 정부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철저하게 본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이거는 국가안보실이 뒤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안보실장님 이제는 이 땅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나라 땅이면 북한과 협상을 해서 우리나라 땅으로 하든지 지금 현재 강화도나 산림청이나 국토부나 어느 하나 누가 나서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는 이 한박도가 북한의 땅이면 그러면 지도상에서 북한의 땅으로 표시를 하든지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지도상에 이 한박도가 우리나라 땅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시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왜 이것이 이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조사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어떤 의견을 하고 있습니까? 네, 뭐 안보실이 그거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뭐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우리 영토 문제와 남북 간의 어떤 정치적 사안이 뒤섞여서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